바쁜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동반자 중 하나다. 출근길에 복잡한 지하철, 끊임없이 울리는 이메일 알림, 줄지어 기다리는 회의, 직장 상사의 끝없는 요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먼저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에서 신입 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다재다능한 직원이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녀의 에너지는 방전되고 있었다.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고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지쳐가는 이유가 뭘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답을 찾기 위해 수지는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명상을 시도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장소에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차분함을 얻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으로 그녀는 운동을 일상에 추가했다. 사무실에서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 근처의 공원에서 가볍게 조깅을 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난 뒤 신체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 신체 활동은 마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수진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일과 삶의 균형 잡기였다. 그녀는 업무에 대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덜 중요한 일은 팀원들에게 나누어 맡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취미를 찾았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수지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녀의 경험은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일상 속에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던 민수는 업무와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더 붙잡고자 했지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금세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민수가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호흡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호흡법이 있었는데 그중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4-7-8 호흡법을 선택했다. 이 호흡법은 앤드류 웨일이라는 의사가 만든 것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이 수련의 첫 단계는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었다. 민수는 마음에 드는 편안한 의자를 골랐다. 두 발을 바닥에 똑바로 딛고 허리를 똑바로 펴 앉아보니 이미 마음속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 4초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를 잠시 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 이때는 잠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평온함을 잠시 즐겼다.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었다. 숨을 토해낼 때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의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잠깐씩 이 호흡법을 수행했다. 처음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그저 이론대로 연습하는 느낌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차츰 의식적으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업무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짧게 이 호흡 운동을 하기도 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민수는 그 후로 호흡 운동을 더 확장하여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요가나 명상 강의를 찾아보고 다른 호흡법을 배워보기도 했다. 그 중에서는 복식호흡이나 심호흡과 같이 좀 더 심화된 기술도 있었고 어느 것이든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수의 삶은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곤 했지만 이제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집중력도 한층 높아진 것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고 자주 웃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곤 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이 호흡법을 추천하곤 했다. 호흡 운동은 마치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과도 같다며 말이다. 그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늘 바쁘게 살아가며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씨, 혈압이 높고 체중도 많이 늘었네요. 이제는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는 게 좋겠습니다. 철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철수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 서치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다. 우선 그는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걷기로 했다. 출근할 때는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고 업무 중에는 매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철수는 또한 식단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대신 역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 작은 과일 가판대를 찾았다. 매일 아침 그는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로 아침을 먹었다. 점심으로는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샐러드 바에서 주문하곤 했다. 저녁 식사 땐 가끔씩 좋아하던 음식을 먹되 양을 조절하며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했다. 수면 역시 중요했다. 철수는 꾸준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저녁 10시가 되면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10시 30분까지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3개월 정도 이어가자 철수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기분도 상쾌하고 업무 효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자신이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철수는 이 경험을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생활 습관을 권하며 더 많은 사람이 작은 습관 변화로 건강을 얻기를 바랐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철수는 몸소 체험하고 전파하며 살았다. 그렇게 철수의 생활 습관 개선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어 퍼져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건강과 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줄곧 몸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들을 찾고 있었고 그들은 이를 위해 숲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전설적인 슈퍼푸드를 찾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마을의 젊은 모험가 케이트가 깊은 숲으로 들어가 자파란 작은 보석과 같은 열매를 발견했다. 그 열매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싹 날려주곤 했다. 두 번째로 발견된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였다. 마을의 농부조는 우연히 마을 뒤뜰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보카도를 발견했다. 부드러운 과육 안에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듬뿍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힘이 솟아났다고 한다. 세 번째는 퀴노아였다. 한편 마을의 현명한 할머니 엠마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중 독특한 곡물을 구해왔다. 퀴노아라 불리는 이 곡물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마을 주민들의 근육이 튼튼해졌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카카오닙스였다. 어린 소년 밥은 마을 외곽에서 진한 초콜릿 향이 나는 식물을 발견했다. 엠마 할머니에게 이 식물에 알려지지 않은 열매를 가져오자 그 식물은 카카오 나무의 일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닙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산화제와 심장 건강을 책임지며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다섯 번째로 발견된 것은 견과류였다. 마을의 낚시꾼 톰은 강가에서 신기한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에는 견과류가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아연이 듬뿍 들어 맞춤한 간식이 되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시금치였다. 시금치 농장은 마을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의 시금치는 다른 어디에서보다 녹색이 짙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어 철분과 칼슘 공급원이 되었다. 마을의 치료사 앨리스는 일곱 번째 슈퍼푸드 연어를 손에 넣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연어는 비타민 D와 단백질이 가득하여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덟 번째로 마을의 제빵사 루시가 고구마를 자신이 가꾸던 밭에서 수확했다. 그 고구마는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로 몸을 가볍게 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했다. 아홉 번째 슈퍼푸드는 그릭 요거트였다. 마을로 여행을 온 외지인 에밀리가 갓 만든 그릭 요거트를 가져왔는데 이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칼슘이 가득하여 주민들의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켜주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슈퍼푸드는 키위였다. 숲속 깊은 곳에서 케이트가 발견한 이 초록 열매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마을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었다. 이렇게 슈퍼푸드 10가지를 찾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식단에 이 음식을 포함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활기로 넘쳤다. 이들은 빠르게 건강해지고
마을은 행복과 풍요로 가득 찼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음식들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르쳐주며 영양이 풍부한 슈퍼푸드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